자,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개형을 그리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표가 있죠. 뭐죠? 증간표죠. 그러니까 증간표를 그리는 이유가 그거예요. 개형을 찾기 위해서 증간표를 그리게 되는 거예요. 자, 개형을 그리기 위해서는 이계도 함수까지는 이제부터는 이계도 함수까지 찾아야지만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겠다. 좀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거죠. 자, 미분 일단 한번 합시다. 얘는 x-1의 제곱이 되죠. 다음 어떻게 되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라고 그랬죠? x-1의 제곱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 x의 제곱 마이너스 2x. 자, 얘는 몫의 미분법 x-1의 4제곱 분자 미분 2x-2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다음 변곡점 찾아야 되죠? 자, 일단 분자 정리부터 하십시다. 여기서 x-1로 묶을게요. 여기 x-1의 세제곱이 나오네요. 2가 앞으로 빠지고 그래서 x-1의 세제곱 그냥 계산을 해버릴까요? 2에 x-1의 세제곱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 다음 아니다, x-를 묶자. x-를 묶으니까 2에 다음 x-1의 제곱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x-를 묶여 들어갔고요. 요거 2 곱한 것만 갖다가 적어주면 되겠네요. 요거 2는 여기다 써줄게요. 그럼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4x 해서 정리가 됐어요. 됐죠? 곱하기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요. 1이 변곡점이죠. 마치. 자, 근데 1이 안 되는 것을 보자. 여기서 보시면요. 이거 분수함수잖아요. 그쵸? 분수함수는 분모가 0이 될 때 그것을 정의역으로 갖지 않는다. 그래서 얘는 정의역에서 1이 빠져 있어요. 변곡점 자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었잖아요. 분수함수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 봐야 되는, 그러니까 내가 함수 분석의 틀 니네들 정리해줬니? 수투 때 해주고 지금은 안 해줬지. 정리해줄게. 이거 싹 다 개념에다가 필기하세요. 첫 번째, 함수를 분석하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바라볼 때는 니네들이 제일 먼저 바라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정의역과 치역을 조사하십니다. 분수함수의 경우에, 무리함수의 경우에 정의역이 특이점을 갖게 되죠. 역시나 로그함수의 경우에 진수는 0보다 크다 때문에 또 밑은 0보다 크고 1이 아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정의역에 대한 특이사항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치역을 조사를 하시면은 그 함수가 최대값과 최소값을 어떻게 갖는지
조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 함수가 정의역을 너희들이 지금 잘 봐. 치역 보고는 최대값 최소값 찾지. 정의역 보고 못 찾아? 점근선 찾지. 치역 보고선도 점근선 찾지. 특징이 있다라면, 없으면 그냥 넘어가면 되는 과정이야. 네 번째, 이러한 점근선들을 찾고 나서 그 다음 보셔야 되는 게 대칭성을 조사를 하십니다. 자, 함수를 볼 때 대칭성을 보시는데요. 그 대칭성에는 우리가 선대칭성도 있을 수 있고요. 삼각함수 있었지, 선대칭성. 이차함수 선대칭이었지. 그치? 또 점대칭성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사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대칭성을 조사를 하였더니 이 함수가 우함수네. 이 함수가 기함수네. 그런 것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함수는 무슨 함수야? y축 대칭인 함수죠. 기함수는요, 원점에 대하여 대칭인 점대칭성, 선대칭성인 거예요. 근데 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는 fx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기함수는 f의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가 기어나와서 마이너스 fx다 라는 거 알고 있으셔야 되고요. 다음, 점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점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건 나중에, 점대칭을 표현하는 방법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해줄까? 얘가 a, b에 대하여 점대칭이잖아. 예를 들어 어떤 함수가 a, b에 대해 점대칭이잖아. 그러면 이러한 함수 방정식이 세워져. 잘 봐봐. f의 a 플러스 x 플러스 f의 a 마이너스 x는 2b 끝.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a, b에 대하여 점대칭인 함수란 뜻이야. 알아두면 좋은 거야. 이거 알아둬야 돼. 문제들에서 그렇게 나올 거라고. 나중에 모의고사나 수능이나 난이도 앞으로 높아지면서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될 거라고. 다음 함수의 성질이 다음과 같을 때 가, 나, 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극대극소. 일곱 번째, 증가함수니? 함수함수니? 여덟 번째, 변곡점을 조사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함수 분석의 틀은 왜 세워두느냐? 이러한 특징들에 해당이 되면 그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2차 함수를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볼까? 2차 함수는 어떤 특징을 가졌었지? 최대값 또는 최소값 가졌었지.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고, 대칭성을 가졌어. 선대칭성. 그래서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 분수함수는 뭐가 시험 문제 나왔었는지 잘 생각해 봐. 고1 때. 분수함수는 정의역이 특이점을 갖고, 점근선이 특이점을 갖고, 대칭성 갖고, 그 다음 증가감소. 뭐 굳이 찍자면. 그래서 그러한 특징들이 시험 문제로 잘 나왔었고. 이해 가셨나요? 추가로 아홉 번째도 하나 적어주자. 역함수가 존재하는가? 자, 저것을 바탕으로, 저것을 알고 있다라면은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디테일하게 그리는 데에 저것들을 조사하시면은, 해당되면 그걸 조사하시면 돼요. 얘 어떠한 특징 같죠? 1이 정의역에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1이 점근선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x는 1이 점근선이 돼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자면 x는 1이 점근선이 되죠. 다음,
1에서의 좌극한 값이 어떻게 돼요, 저거? 1에서의 좌극한 값 어떻게 돼? 식으로 표현 안 해요. 1에서의 좌극한 값 어떻게 돼? 1-0을 그냥 집어넣으세요. 그럼 마이너스 0분의 1이 되죠. 마이너스 0분의 1은 뭐야? 마이너스 무한대. 알겠니? 마이너스 무한대야. 또 1에서의 우극한 값은 무한대죠. 무한대예요. 자, 요거 그림을 내가 이거 점근선 저거까지 찾아주면 잘 봐. 이거 분자의 차수가 더 크잖아. 분수함수는 보통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은 가분수라서 얘를 대분수로 바꿔주는 게 좋아요. 그럼 얘는 x제곱 나누기, 그러니까 이걸 해야 돼. x제곱 나누기 x-1을 해줘야 돼. 그러면 x가 되고 x제곱 마이너스 x라서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니까 나머지가 x가 나와. 자, 다시 한번 어떻게 해야 돼? 더하기 1 해야 되니? 그러면 x-1이 되고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면 나머지가 1이 나와. 결론. 함수가, 자, 이거 지워도 되지 이제? 얼른 필기하세요. 여봐. 분수함수 나왔는데 분자와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가 분모랑 비교해 봤을 때 크거나 같아. 같아도 가분수야. 커도 가분수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나눗셈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러분들 요령껏 하셔도 되고요. 이거 뭐 분자에다가 뭐 붙여주면 돼? 마이너스 1 플러스 1 갖다 붙여주고 약분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도 괜찮겠죠. 그렇죠? 자, 그럼 쟤네는 어떻게 되느냐? 함수가 지금 y는 어떻게 되니? 나머지가 1이잖아. 그래서 x-1분의 나머지 다음 밖에 x 플러스 1 이렇게 나와. 근데 니네들 나랑 고1 때 배웠던 애들 내가 이거 그려준 적이 있었는데 이거 누구니? 어디서 내가 가르쳐줬었는데 그려줬었는데 고1 때 나한테 배웠고 이거 부분 나한테 두 명 빼고 다 나한테 배웠네. 명제 다음 단원 절대부등식에서 배웠어요. 산술기야. 그때 내가 얘 그래프를 그려줬었거든. 자, 다음 다시 여기 보세요. 얘는요 분수함수잖아요. 점근선을 찾아야 된다고요. 고1 때 배웠던 분수함수 그리는 거랑 똑같아. x는 1 점근선, 또 분수함수 가리고 점근선. 그래서 y는 x 플러스 1이 점근선이야. 됐니? 다음 증간표 작성하자. 이제는 증간표를 작성할 때 니네들은 이과생 하나 더 그어라. 조사하셔야 되는 건 x에 따른 f'과 더블'과 f를 조사를 하시고요. 다음 여기에다가 써주시는 숫자는 원함수의 분자가 0이 되는 값. 뭐 사실 걔는 굳이 조사 안 하셔도 됩니다. 자, 도함수가 0 되는 값 보세요. 도함수가 0 되는 얼마? 0, 2. 그래서 0과 2. 자, 이게 도함수가 0이 되는 거 없죠? 됐죠? 그런데 특징 잡으라고 1이 못 갖는 정의역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선을 그으세요. 이거 잘 알아놔. 제발. 자, 이제는 여기를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를 무한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얘는 극한값이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알겠니? 마이너스 무한대라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은 무한대분의 무한대인데 무한대가 2차니까 그치? 분자 때문에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고. 부호는 얘가 마이너스를 만들었고. 아니 이렇게 생각해봐. 아이 그냥 이렇게 따올려. 그냥 이렇게. 마이너스 무한대 됐지? 자,
감소입니다. 부호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찾아보시면 돼요. 아, 잠깐만 플러스인가? 미안하다. 여기 플러스다. 증가다. 아니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올라올 거 아니야. 그렇죠? 아니시면은 값을 대입하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마이너스 2분의 아니 여기다 왜 대입해? 여기다 대입해야지. 미안.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까요? 4분의 1이지. 양수네. 그래서 플러스라고. 이거 부호 찾는 거잖아. 도함수의 부호 찾는 거잖아. 여기 0과 1 사이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해 보세요. 마이너스 2분의 1을 갖다가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네요. 1과 2 사이에는 2분의 3을 대입해 볼까요? 도함수에다 집어넣어봐. 양수인 것 같아. 마이너스인 것 같아. 그러면 원함수는 올라가고 있을 거야? 내려가고 있을 거야? 올라가고 있을 거야?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정역이 없는 거지. 1에서의 좌극한 값 얼마? 1에서의 좌극한 값 얼마? 마이너스 무한대. 1에서의 1 플러스 0 집어넣어. 1에서의 우극한 값 얼마? 0분의 1 무한대. 됐니?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돼? 올라갔다가 0에서 찍고 내려갈 거잖아. 0에서의 함수값 얼마야? 참고로 0에서의 함수값 0이거든요. 그래서 얘 그래프 나 노란색 그래프 잘못 그렸구나. x 플러스 1인데 왜 이렇게 그렸니? 그래서 얘가 0에서 0,0 지나가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그려져요. 요 노란색 점근선이잖아. 점근선이잖아. 그치? y는 x 플러스 1, x는 1. 점근선 배웠잖아요. 이렇게 그려질 거야. 왜? 올라갔다가 찍고 내려가잖아. 2 집어넣어서 함수값이 얼마예요? 2 집어넣으니까 원함수에다 집어넣으니까 4죠. 여기 2,4입니다. 얘는 원점 지나가고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주셔야 돼요. 자, 얼른 완성시키세요. 참고로 여기는요.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는 곳이거든요. 이계도 함수 쪽 여기. 왜 플러스 마이너스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값이면 볼록이야 오목이야? 이계도 함수가 양수면 볼록이야 오목이야?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그렇지? 그걸 오목이라고 그러냐 볼록이라고 그러냐? 나 그게 아직도 헷갈려. 아래에서 보면 볼록이잖아. 위에서 보면 오목이고, 그치? 오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림 너무 못 그렸는데? 너무 못생겼는데? 그래. 자, 204번으로 이어서 그림을 같이 또 그래 봅시다. 204번이에요. 얘의 개형을 그려라. 보세요. 얘는 깔끔하고 이쁘고 좋은 아이인 게 분모가 지수가 있잖아. 0이 되지 않잖아 분모가. 그치? 분모가 계속 양수잖아. 그래서 좋다고. 묻지도 따지도 말고 그냥 미분부터 하세요. 정의역 사실은 찾아보고 하셔야 되는데. 자, 그럼 y 프라임은 어떻게 되니? 2의 2x가 되겠죠?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정리하시니까 2의 2x 2의 x제곱으로 묶으면 1-x 다음. 자, 더블 프라임 분모 또 제곱. 자, 약분이 되네요. 자, 그래서 2의 x제곱
2의 x제곱분의 1 마이너스 x가 되죠. 왜냐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약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2의 2x 제곱하니까 다음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자, 또 2의 x제곱으로 나눠버리세요. 분자 분모를. 2의 x제곱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x. 됐죠? 이번엔 증가표 그려서 해볼까? 자, 일단은 보니까 함수 보니까 어때요? 원시 함수 보니까 미분되기 전에 원시 함수 보니까 0,0을 지나가겠죠. 다음 0,0을 지나가네요. 그냥. 그래서 0,0 체크를 해줄게요. 그냥. 다음 도함수가 0이 되는 x값 1 나오죠? 1 체크할게요. 그냥. 이계도함수가 0이 되는 값 2죠. 그래서 2 체크할게요. 아, 나 저쪽 생략. 다음 자, 마이너스 1을 한번 집어넣어서 도함수의 부호를 여기는 다 부호 적는 거예요. 도함수들은 다 부호 적는 거예요. 부호. 플러스 마이너스 적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 1 갖다 집어넣으시면 뭐가 돼요? 양수네요. 0에서는 그럼 당연히 계속 이렇게 되다가 어떻게 돼요? 1에서 0이 되죠? 그러면은 이쪽은 어떻게 되나? 음수지. 이렇게 될 거야. 다음 이거 사실 없어도 돼요. 문제마다 이거 뭐 없애도 돼요. 이렇게 똑같으면 그냥 없애도 돼. 이렇게 없애도 상관없어. 그냥 선생님이 편하게 그리다 보니까 그런 것뿐이야. 자, 얘는 이계도함수는 2에서 0이 되지. 여기다 0을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지. 그럼 이 점은 어떤 점이야? 이 점은 x는 2에서 이계도함수가 0 되잖아. 그럼 x는 2 어떤 점이야? 2,f2는 어떤 점이냐고. 이계도함수가 0 되잖아. 어떤 점이냐고. 연속함수에서 이계도함수가 0 되는 거 뭐라 그랬어? 변곡점이라고 그랬잖아.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그러니까 변곡점이니까 얘를 기준으로 이쪽의 부호랑 서로 반대일 거라고. 0 한번 집어넣어볼까? 음수 나오지. 마이너스야. 3 집어넣어볼까? 양수 나오지. 플러스야.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이걸 기준으로 생각해. 알겠니? 그러니까 이쪽은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냐면 2를 기준으로 왼쪽은 위로 이런 식으로 그리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위로 볼록의 형태로 그리셔야 되고요. 다음 함수값만 완성시키시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함수값은 자 여기 얘 어때? 플러스지. 올라가고 있을 거야. 이쪽은 계속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왜? 얘가 마이너스니까 내려가고 있을 거야. 근데 이건 이거 뭐야? 변곡점이야. 변곡점. 그지? 그럼 우리가 함수값 찾아야 되는 거 일단 극점 찾아주면 좋으니까요. 극점 찾아봅시다. 1, 얼마니? 원함수에다가 집어넣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 2분의 1이 나오죠. 변곡점도 그냥 찾아줄까요? 2, 2의 제곱분의 2가 되죠. 0,0 지나갈 거고요. 그래프 그립시다. 그럼 그래프 그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거 다 따지지도 말고 니네들이 찾은 좌표부터 전부터 찍으세요. 0,0,
1,2분의 1, 2,2의 제곱분의 2 이런 점들 전부 다 찍어주세요. 0,0 1,2분의 1 2.4 뭐야 2.71분의 1 뭐야 얼마야? 뭐 대략 여기 어딘가 그치? 또 얘는 2, 좀 더 아래야. 확대. 다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 무한대도 따져야 된다고요. 다항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x가 지수에 있기 때문에 얘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요. 얘가 무한대로 커지긴 하지만 얘가 더 커. 알겠니? 그럼 어떻게 돼? 0에 가까워지겠지. 그래서 얘가 0이야. 그럼 무한대로 가면 역시나 0이라고. 그래서 x축이 점근선이 될 거야. 자, 이제 그림 그리면 돼. 자, 일단 보는 거야. 여기 올라간다고 표시해놨잖아. 그치? 올라가면서 얘 찍고 저쪽으로 갈 거야. 그랬다가 요거 찍고 다시 내려가지. 이렇게 내려갈 거야. 이거 극대점이라고. 그 다음에 얘 찍고 다시 또 내려갈 거야. 얘 찍고 다시 또 내려갈 거라고. 그래서 x축에 가까워질 거라고. 그럼 얘는 여기서 내려갔는데 어떻게 해서 0에 가까워지네? 잠깐만. 음수 쪽에서 여기서 극소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잠깐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0 맞는데? 얘 0 되는 거. 잘못된 거 없지. 자, 일단 그려보자. 자, 이계도 함수는 무엇을 가르쳐줘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을 준다고요. 그쵸? 여기 위로 볼록 쪽이죠. 어디까지? 얘 전까지. 얘 전까지 위로 볼록이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져.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0을 넘어가면은 플러스로 바뀌죠. 이렇게 바뀌죠. 아래로 볼록으로. 그 다음서 무한 들어가면 0이 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됐죠? 이제 이쪽이 어떻게 그려지? 잠깐만, 저쪽에 극소값이 안 나와? 이거 몇 번이니? 204번? 아,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지. 내가 바보였구나. 아니,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은 음수고. 잠깐만.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네요.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요, 얘가. 마이너스 무한 들어가면. 아, 얘가 무한이 작아지지? 얘 무한이 커지지. 맞잖아. 마이너스 무한 되잖아. 얘는 거의 0에 가깝잖아. 그치? 그리고 얘가 뭐가 돼? 마이너스 무한 되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무한대로 쭉 내려가야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극한값을 잘못했네요. 마이너스 무한대예요. 됐나요?
y는 fx의 도함수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가 그림과 같다. 옳은 것만을 거기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도함수예요. 그럼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추정하는 거죠. 그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를 추정을 할 때는 x축과 만나는 점들에 대하여 선을 그려줍니다. 다음, 정확하게는 못 그린다고. 정확하게는 못 그려. 왜? 지금 마치 우리가 그림 그리는 과정이 사실 적분에 해당하는 과정이거든요. 도함수를 보고 원함수, 원시함수를 추정을 할 때에는 우리가 부정적분이잖아요. 부정적분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x축의 위치는 정할 수는 없지만 개형만은 알아둘 수가 있다. 음수예요. 도함수가 음수예요. 그럼 원함수는 증가하고 있겠죠? 대략적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다음. 뭐야? 감소하고 있겠죠? 음수니까. 접선의 길이가 음수잖아. 접선의 길이가 얘가 함수가 양수잖아요. 그럼 증가하고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지점은 사실 뭐냐면은 이 지점은 사실 더블 프라임을 보는 거예요. 더블 프라임이 여기에서 뭐가 되는 거냐면은 함수값이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0이 되는 거고 여기서 0이 돼요 사실. 그 다음 접선의 기울기가 보니까 양수니까 얘는 여기서 양수, 그쵸? 양수예요. 그랬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수 함수값이 내려갔다가 다시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뭐야? 다시 양수, 다시 음수. 음수였다가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이게 더함수이기는 해요. 자, 근데 그거 상관없이 어쨌든 원함수 봅시다. 계속 어떻게 돼요? 접선의 길이가 양수죠? 계속 올라가요.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0입니다. 접선의 길이가 0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어요. 그러다가 다시 양수값을 갖네요. 다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 계속 증가야. 그랬다가 음수죠. 다시 내려가죠. 양수죠. 다시 올라가죠. 원함수가 대략적인 개형만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다라는 걸 보고 아래쪽을 봅시다. 닫힌 구간 B하고 E 사이에서 함수 fx는 두 개의 그 값을 갖다. B와 E 사이에서? B와 E 사이에서? B와 E 사이에서 B와 E 사이에서 그 값을 두 개 갖니? 하나 같지? 탈락. 극대값 하나 같잖아. 다음 이 A와 F 사이에서 곡선의 변곡점은 4개이다. A와 F 사이에서 어떻게 돼요? 됐어요? 변곡점 몇 개? 4개. 4개. 왜? 이게 더함수가 0되잖아. 그래서 니는 맞죠. A와 F 사이에서 fx의 최대값은 fd이다. 최대값은 극대값에서 받겠죠. 이거 연속함수니까. 그쵸? 극대값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야? fd겠죠. 왜? 아 잠깐만 아니잖아. 아 A와 F 사이에서 여기가 최대값이겠죠. 여기 계속 증가하긴 하지만 A와 F 사이에서 극대값이 최대값이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에요? 니은디귿. 자, 다음 필기하시면 됩니다. 개념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대 최소의 정리거든요. 자, 우리가 수초에서 배웠던 개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뭐냐?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자, 최대 최소의 정리는 뭐냐? 가칭 구간 A, B에서 연속하고 미분 가능한 함수 fx는 fa, fb, 극대, 극소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된다. 이 중에서 최대값, 최소값이 나온다. 이게 최대 최소의 정리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함수가 바뀌었다 뿐이지 수투에서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우리가 함수가 어떤 A라고 하는 정의역과 B라고 하는 정의역이 있었을 때 그래프가 뭐 미분 가능하고 연속하게끔 그림을 그리면 뭐 아무렇게나 그림을 그리더라도 지금 이 경우에 여기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이 그림에 너무 높이를 똑같게 그렸네. 여기가 약간 높다고 생각하자. 여기가 최대값이 됩니다. 지금 FB가 최대값이고 극소값이 최소값이 나오고 있죠. 다음 뭐 함수 A 이렇게 B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그럼 역시나 극대값이 최대값이 되고 있고 FB가 최소값이 되고 있고 아무렇게나 그리더라도 항상 저 네 가지 중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결정이 된다. 그런 말이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이게 최대값이 되죠. 이게 최소값이 되죠. 이런 게 최대 최소의 정리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이게 활용 문제로 나오게 돼요.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고요. 그런 문제를 바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내용은 이게 다야. 니네들 항상 바뀌었다 뿐이지 똑같아요. 자, 보도록 할게요. 210번이에요. 210번 문제 보시면요. 다음 함수의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 지금 괄호 1번에서 fx가 x제곱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1. 자, 0, 2. 자, 주어진 0과 2 사이의 구간에서의 저 함수 fx는 연속하고 미분 가능합니다. 분모가 0이 되지 않죠? 다음 꺾이지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미분 가능하고 연속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결국에는 f0 조사하셔야 되고요. f의 2도 조사하셔야 되고요. 뭐 0은 얼마예요? 0 집어넣으면 3분의 1 나오죠? 2 집어넣으면 7분의 3이라고 나와요. 다음 극대값과 극소값을 조사하기 위하여 미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분하니까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분의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자, 그래서 정리하시니까 x제곱 플러스 3의 전체 제곱분의 마이너스 2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기 때문에
분모는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분자가 0이 됩니다. 자, 는 0. 자, 분자가 0 되는 x 값은 얼마냐 구해보니까 마이너스 3이니 또는 1 나오죠. 이해가 가시죠? 그럼 마이너스 3과 1에서 극대 극소를 갖기 때문에 f의 마이너스 3 조사하셔야 되겠죠.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니까 3, 3, 9, 3, 12 마 3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분의 1이라고 계산이 되고요. f의 1은 1을 집어넣으니까 4분의 2, 2분의 1이라고 계산이 돼요. 자, 됐죠? 최대값 얼마? 2분의 1. 최소값 얼마? 마이너스 6분의 1. 이렇게 결론 내리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 경우에는 극대값과 극소값이 최소값, 최대값으로 나왔습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이. 괄호 2번입니다. 자, 다음 함수에 주어진 구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해라. 역시나 괄호 2번. 이번엔 fx가 초월함수죠. sin x 플러스 2분의 sin x 정역 x의 범위가 0부터 2파이까지. 미분합시다. 먼저 f 0부터 조사하실까요? 사인은 0일 때 0입니다. 그래서 0 나와요. 2파이 조사하실까요? 사인 2파이가 0입니다. 그래서 0이에요. 도함수 갑시다. 미분합니다. 분모 제곱 분자 미분 분모 그대로 빼기 분자 그대로 분모 미분 사인 x 코사인 x 사인 x 코사인 x 지워지고 이 코사인만 남겠죠. 사인 x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입니다. 얘가 0이 되는 x 값은 주어진 정의역의 범위 안에서 얘가 0이 되는 x의 값은 2분의 1파이 2분의 3파이예요. 그럼 이것은 극대점과 극소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거겠죠. 갖다가 대입을 합시다. f의 2분의 1파이는 사인 2분의 1파이가 1이기 때문에 3분의 1이 되죠. f의 2분의 3파이는 마이너스 1입니다. 사인이. 그래서 마이너스 1 플러스 2분의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이 나와서 최소값 최대값 뭐야? 구해지게 됩니다. 근데 사실 주어진 함수의 범위에서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는 것은 시험 문제로 잘 나오지 않고요. 시험 문제에서는 직접적인 활용 문제로 나오게 돼요. 그러한 문제 예제 다음 문제입니다. 지웁니다. 지워 되지 이쪽은. (213번입니다) 어라 반원 나왔네. 나도 인터넷에다 이거 찍어서 올릴까? 어이구 머리야. 내 허리가 아작날 수도 있는데. 자,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인 반지름의 길이가 2래요. 그래서 이 길이가 2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부채꼴 ABCD가 있다. 사다리꼴 ABCD가 있다.
이 사다리꼴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 근데 좀 짧은 것 같지 않니? 뭘 다시 그려. 됐어. 자, 사다리꼴의 최대 넓이입니다. 지금 여기서 누가 이동되어지나 그것을 잘 보세요. 누가 이동이 가능하죠? 넓이가 최대가 돼야 되잖아. 근데 AB는 지금 지름으로 고정되어 있으니까 AB는 못 움직여. 그렇지. DC가 움직이는 거야. DC가 움직여. 그러면 우리가 얘를 어떻게 볼까? 어디를 변수로 잡을까요? 딱 잘라서 이 길이를 t라고 잡을까요? 그러면 이 길이는 지금 뭐가 되죠? 2t가 되겠죠? 이게 수선의 발 떨어뜨렸다고 보겠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이 길이는 얼마가 돼요? 2-t죠. 그럼 높이는 어떻게 될까요? 자, 잘 봐. 내가 얘를 좌표 평면 위에다 올려놓을게. 그럼 얘는 뭐가 돼? 원방이 되잖아요. 얘 원의 방정식이 x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뭐니? 그렇지. 4가 되는 아이죠. 그러면 지금 x의 좌표가 t면 y의 좌표는 뭐가 돼요? 자, 지금 y의 제곱은 4-x의 제곱인데 x 좌표가 t가 되죠? 그러면 y 좌표 일단 양수겠죠? 그래서 플러스 루트입니다. 4-t 제곱. 여기까지 이해가 가니? 이게 y 좌표라고. 그러면은 이만큼의 길이가 지금 지정이 됐죠? 루트의 4-t 제곱이라고. 닮음 같다 하려고 했는데 닮음으로 하기가 조금 쉽지가 않네. 좋지가 않네. 하려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보세요. 이렇게 선 그으세요. 이 길이 얼마예요? 2겠죠. 반지름이니까. 피타고라스 쓰시면 루트의 4-t 제곱 똑같이 나오죠. 피타고라스 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다리꼴의 넓이가 어떻게 되나 볼까요? 사다리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의 길이 더하기 높이 윗변의 길이 곱하기 높이죠. 자, 옛날에 내가 얘기했었는데 항상 최대값 최소값 구할 때는 니네들 내신 문제에서 나오게 되면 정역 t 범위는 여러분들이 꼭 지정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 좌표가 t잖아.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밖에 못 움직이기 때문에 0 이상 2 이하 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t가 0이 되면 t가 열로 오면은 CD가 1로 가서 삼각형의 넓이가 됩니다. t가 2가 되면 그럼 CD가 1로 가서 넓이는 0이 돼요. 되셨나요? 그래서 S의 0을 구해 보시면 4가 나오고요. S의 2를 구해 보시면 0이 나옵니다. 그래서 끝점에서의 함수값은 구할 필요가 없고요. 역시나 극대값, 극소값을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미분합시다. 자, 2분의 1 그대로 냅두고 뭐 2분의 1 안에서 계산해도 될 것 같아. 그럼 t 플러스 2가 되죠? 얘가. 자, 곱의 비법 해야 됩니다.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곱의 비법이니까 더하기야. 목세 비법 가운데가 마이너스였어. 헷갈리지 마.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자, 루트 x 미분하면 2루트 x분의 1이라고 내가 암기하라고 했었죠. 2 루트 4 마이너스 t 제곱분의 1인데 합성함수 미분법 갖고 나와서 미분해야지. 마이너스 2t. 이렇게 돼요. 미분한 거야. 이해 안 가는 부분 있니? 없어? 오케이. 다음. 그럼 얘를 이제 우리가 풀으셔야 되고요. 얘 는영의 방정식을 푸셔야 되겠죠? 는영의 방정식을 푸시는데 루트의 4 마이너스 t 제곱은 상관이 없어. 루트의 4 마이너스 t 제곱은 0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고선 양변에다 그냥 곱해버릴게요. 그래서 0이 되지 않는다고 하고서 양변에다 곱해버리면 4 마이너스 t 제곱 나오고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2t 나오고 는 0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4는 0이 나와요. 그러면 t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2는 0이 나와서 t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 나와요. t가 마이너스 2가 될 순 없습니다. 길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S1을 조사하셔야 돼요. 1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조사를 해보시니까 3 루트 3이라고 정답이 나옵니다. 최대값 3 루트 3. 빨리 정리하세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있었을 때 방정식에서의 활용입니다. 자, 방정식의 활용이에요. 일단 다항함수에서 어떻게 배웠었냐면요. 즉 수투에서 우리가 어떻게 배웠었냐면 거기서 나오는 함수들은 뭐였었냐면 우리가 3차 함수와 4차 함수에 대한 미분을 배웠어. 수투에서. 그럼 거기서 3차 함수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죠. 4차 함수의 경우에 이런 식으로 생겼죠. 자, 아무튼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자, 이거 설명해주고 그냥 넘어갈게. 바로 야, 3차 함수의 경우에는 극대와 극소가 이렇게 하나씩 존재해요. 그래서 첫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0보다 작으면 그럼 무슨 얘기야? 값이라고 하는 건 높이를 얘기하거든. 민정아. 극대값이 양수고 극소값이 음수야. 그럼 무슨 얘기야? x축이 그 사이에 이렇게 지나간다는 얘기지. 그럼 x축과의 교점이 몇 개예요? 3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론을 이렇게 내렸었습니다. 서로 다른 세 실근. 그러니까 fx는 0이라는 방정식에서 f'x 미분해서 우리가 극대점과 극소점을 찾았어. 그래서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더니 0보다 작대. 무슨 얘기야? 극대값과 극소값의 부호가 서로 반대라고요.
그럼 반대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했는데 0보다 커요. 그럼 둘의 부호가 어떻다는 뜻이에요? 같다라는 뜻이죠. 그러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겨서 x축이 이렇게 있거나 뭐 그런 거야. 그치? 그러면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하나지. 그래서 실근이 한 개. 근데 3차 방정식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는 허근.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세 번째,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 그것이 0 되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x축이 어떻게 지나가는 거냐? 이런 식으로 지나가던가 이런 식으로 지나가던가 뭐 그런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중근 하나, 접하니까 중근 하나, 또 다른 한글을 못 쓰겠니? 또 다른 실근 하나, 이렇게 갖는다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fx는 a와 같은 꼴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 경우에는 그래프 그려. y는 fx와 y는 a의 교점의 개수가 바로 실근의 개수하고 같습니다. 이것도 가르쳐 드렸어요. 수투할 때. 이것도 가르쳐 드렸었어요. 자, 초람수의 경우에는 극대값이 몇 개인지 극소값이 몇 개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어떻게? 그냥 이렇게 풀 거야. 다.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방정식에서. 문제 보겠습니다. 216번이에요. 그러니까 그림만 그리면 다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방정식 2의 x제곱 마이너스 x는 a.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있도록 a 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면 지금 교점 몇 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요, 유나? 안 들었지? 교점 2개 나오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좌변을 fx라고 두고 y는 fx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러면 그림을 그리려면은 미분을 당연스럽게 해야 되겠죠? 한번 더 미분해서 위로 볼록 아래 볼록 확인해 보겠습니다. 됐죠? 얘는 어때? 0보다 작지 않아. 계속 0보다 커.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0보다 크단 말이야. 아, 그러면 얘는 0보다 크니까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계속 아래로 볼록이야. 알겠니? 자, 는영의 방정식의 근이 x가 뭐가 나오죠? 0이 나오죠? 0에서 극점을 가질 거고요. 다음 그래프를 그리자. 증가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굳이 뭐, 그치? 어디서 개가 이렇게 짖니? 자, 얘 점 어디 지나가요? 0,1 지나가죠? F0은 1이잖아요. 극점 찾는 거예요. 뭐야? F의 0은 1이잖아요. 그래서 0,1을 지나간다. 다음. 강아지가, 귀여운 강아지가 계속 짖네. x가 0보다 작으면은 얘의 값이 음수예요. 그쵸? x가 0보다 커지면 얘의 값이 양수가 돼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아래로 볼록하고 그치? 그리고 얘가 감소됐다가 여기서 증가되니까 여기서 어디? 1에서 이렇게 극소값을 가져요. 그럼 A는 범위가 어떻게 되면 돼? 1보다 크면 교점이 2개가 나오죠. 다음 괄호 2번이에요. 방정식 lnx는 k의 x제곱. 잠깐만. 요거 이따가 해봐야지. lnx는 kx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해라. 자,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릴 거야. 그럼 왼쪽 거 lnx 그릴 수 있잖아. 로그 함수잖아. 그럼 로그 함수니까 그래프의 모습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고 여기가 1입니다. 근데 이거 나중에 내가 외우라고 하거든. 나중 되면 이거 막 외우라고 그래. K가 얼마일까? 이렇게 되면 접선이지. 접점의 좌표까지 다 외워야 돼 이거. 잘 나오는 거라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아이라서. 나중 되면 그러한 연습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이거 뭐예요? 0, 지금 구할 거야. 지금 구해줘. 0,0에서 그은 접선이죠. 얘 원점에서 그은 거니까. 그치? 그래서 0,0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 외부의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하시면 됩니다. 자, y는 fx가 지금 lnx야. 자, f'x가 자, 우리가 접점을 외부에서 그러면 접점의 좌표를 t라고 놓고 t 방정식 세우는 거라고 얘기했었고요. y는 f'의 t에 x-t에 플러스 ft를 하셔야 되는 거죠. y는 f't 미분하면 x분의 1 그래서 t분의 1 x-t 플러스 ft 뭐야? lnt 어디서 그었어? 0,0 0,0 대입 0은 t분의 1 곱하기 마이너스 t 플러스 lnt 마이너스 1이고요. 넘어가면 1이고요. 그래서 t는 2야. 그래서 여기가 2야. 2야. 알고 있었거든. 그래서 얘는 뭐예요? 2,1이야. 그러면 k는 얼마야? 2분의 1이겠죠. 기울기가. 됐죠? 암기. 이 모양 지금.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마저 완성시키고. 그러면 교점이 2개 나오려면은 어떻게 되면 돼? 교점이 2개 나오려면 얘가 요거보다 내려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K가 2분의 1보다 작으면 교점이 2개. 그런데 잠깐 이렇게 생기면 언젠가는 만나. 알겠니? 0보다 크면 됩니다. 그럼 교점이 2개가 나오게 될 거예요. 언젠간 역전하게 돼. 자, 얼른 완성시키세요. 오늘 내가 100% 내가 날씨를 맞춰볼게. 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 부등시계의 활용이에요. 부등시계의 활용이에요. 자, 부등식에서의 활용이에요. 자, 내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자, 함수 fx가 0 이상이다 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확인하면 될까요? y는 fx의 최소값이 0 이상이면 나머지 전부 다 0 이상이겠죠.
결론. 무엇을 활용해서 부등식에서 활용한다? 최대, 최소를 가지고 부등식에다가 접목시키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보고 어떻게 하는가 살펴봅시다. 영상 보시면 있을 거예요. 자, 219번입니다. 모든 양수 x에 대하여 부등식 x 마이너스 ln kx가 0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의 범위를 구해라. 얘 전체를 fx라고 하자. 됐지? 그러면은 f'의 x는 왜 미분해? 극소 갖고 가려고. 미분하니까 1 마이너스 k ln x 미분하면 x분의 1이잖아. ln kx 미분하면 kx분의 1. 근데 kx 갖고 나와서 미분. 됐지? 다음. 어차피 정의역 x는 여기서 따져보시면 선생님이 함수 볼 때 제일 먼저 정의역부터 보라고 했죠? 어차피 정의역이 진수 조건 때문에 kx는 0보다 커야 됩니다. 지금 k 양수인가요? 자, x 양수 x라고 문제에서 얘기했어요. 미안. 양수 x라고 문제에서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x는 0이 아니야. 자, 극대값 극소값을 구할 거라 도함수는 0이라고 하는 것을 할 것이고요. 왜? 양수에선 얘가 연속함수니까. 자, 방정식을 풀기 위해 양변에다가 x를 곱해줘도 돼요. x는 양수니까. 그래서 x는 1이 나와. 아, 그러면 얘는 1보다 작은 값, x에다가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시면 뭐 음수가 나오나 봐요. 얘가 음수가 나오나 봐요. 맞나요? 양수가 나오네요. 잠깐만 보자. 1보다 작은 값 집어넣으면 2분의 1 같은 거 집어넣으면 음수 나오네요. 그쵸?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그러니까 증가표를 굳이 그리자면 이런 거죠. 자, x가 1보다 작을 때는 얘가 음수가 나오고요. 1보다 큰 값 집어넣으면 양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죠. 그럼 x는 1이라고 하는 좌표는 극소점이 되는 거고 거기서 최소값을 갖게 될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다음 선생님 그림 좀 잠깐 잘못했는데 정의역 얘가 x가 0보다 크기 때문에 0 괄호 이렇게 쳐주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다음 1에서의 함수값을 조사해 보세요. 그럼 뭐가 나와요? 1-ln k라고 정리가 되죠. 이게 뭐예요? 극소값이에요. 최소값이라고요. 그러면은 1-ln k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부분들은 다 크겠죠. 됐죠? 1은 누구하고 같아? ln 2하고 같아. 그래서 k는 2보다 작으면 됩니다. 완성하세요. 자, 정신 차리시고요. 여기 봅시다. 우리가 지금부터 배우는 요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수트 내용을 거의 다시 하고 있는 느낌인 거야. 함수만 바뀐 거야. 그래서 내가 얘기했었잖아. 수트 뒷부분 안 한 사람들 상관없다고 괜찮다고. 어차피 수트 내용 수업 시간에 할 거라고. 수트 내용이야 그냥 이거 똑같아. 함수만 바뀐 거라 다른 개념이 없어서 함수만 바뀐 거라서. 자, 우리가 지금 움직임은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해요. 무슨 얘기냐? 선이 하나가 그냥 있는 거야. X축만 있는 거야.
선이 있는 거야. 선. 그 위에서 이걸 수직선이라고 부릅니다. 그 위에서의 움직임입니다. 이걸 1차원적인 움직임이라고 부르고요. 2차원은 X축과 Y축이 있는 거죠. 그래서 평면의 움직임, 그것을 2차원 평면에서의 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3차원은 공간상에서의 움직임을 얘기하고요. 4차원은 또라이를 얘기하는 거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그러면 3차원 말고 우리 1차원, 우리는 아직 디멘션, 자 1차원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속도라고 하는 것, 가속도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고요. 자, 먼저 그것을 알아보기 전에 자, 우리가 그래서 함수는 자, 위치를 나타내는 함수가 나타나게 됩니다. x는 f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오게 돼요. 자, 얘는 어떤 함수냐? 뭐 예를 들어서 x는 t제곱 플러스 2t 뭐 요런 게 있었대. x는 ft의 꼴로 나타낸 거예요. 0을 한번 집어넣어서 t는 0일 때 0 나와. 무슨 얘기야? 0초일 때 원점에 위치가 있다는 뜻이고요. 수직선에서. 여기 원점이고 거기에 있다고 지금. t에다가 1을 대입했습니다. 얼마 나오냐? 3이 나오죠. 그래서 1초일 때는 3이라고 하는 위치에 가 있다. 이런 거야. 그래서 얘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라고 얘기합니다. 자, 시간에 대한 위치 함수고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수트 내용 다시 개념 설명해 줘야 되니 이거 혹시 순간 변화율? 속도? 간단하게만 할게. 우리가 t가 있었고 x가 있었을 때 t1, t2 무슨 얘기야? 처음 시간, 나중 시간. 처음 시간에서의 위치를 x1, 나중 시간에서의 위치를 예를 들어서 x2라고 했을 때 우리가 말하는 평균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시간의 변화량분의 위치의 변화량, 그것을 변위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를 계산식으로 식으로서 나타내면은 시간의 변화량, 처음 시간, 나중 시간. 그래서 나중 시간 빼기 처음 시간. 뭐죠? 위치, 나중 위치, 처음 위치,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평균 속도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얘를 시간의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x와 같이 표현하실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었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x2는 어떻게 위치를 찾는 거라고? 함수에다가 t1을 집어넣어서 찾는 거라고. 처음 위치 x1은 어떻게 찾는 거라고? 함수에다가 처음 시간 뭐야 이거 t2겠죠? 처음 시간을 집어넣어서 찾는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f의 t2 마이너스 f의 t1 나누기 t2 마이너스 t1으로 구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도 가능해? 델타 t분의 f의 t1 더하기 델타 t 마이너스 f의 t1 이렇게 표현하셔도 되죠. 그런데 얘는 뭐냐면 평균 속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우리가 다른 문장으로 얘기했을 때, 서술하여 얘기했을 때는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에 대한, 이게 중요합니다. 시간에 대한 위치의 변화율이라고 해요. 앞에다가 평균이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될 것은 순간 속도입니다. 보통 순간자는 많이들 생략을 하죠.
순간자는 많이들 생략해요. 그냥 속도라고는 보통 순간 속도로 얘기하죠. 그럼 속도, 순간 속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잠깐만. 우리가 원래 배웠었던 평균에서 순간으로 바꾸는 방법은 뭐였지? 그 정역의 차이를 무한히 영역에 가깝게 만드는 거지. 그래서 쓰자면 리미트 t 뭐야? t2를 t1에 가깝게 만드는 거죠. t2를 t1으로 그 다음 t2 마이너스 t1 분의 f의 t1 t2 마이너스 f의 t1 이렇게 갖다 써도 되는데 여기서 t2는 어차피 변하는 변수이기 때문에 t2라고 쓰지 말고 그냥 t라고 갖다 쓰셔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또 누구랑 똑같아?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델타 t를 h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h분의 f의 t1 플러스 h 마이너스 f의 t1과 같고 우리는 걔네들을 뭐라 쓰지요? f'의 t1이라 한다 이거야. 아이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결론 얘를 미분한 x'이 즉 f'의 t가 뭐 구하는 함수라고? 속도를 구하는 함수라고. 알겠니? 저쪽은 지워도 되지. 계속 이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x는 ft가 있었는데 걔를 미분했다고. 미분해서 x 프라임 즉 f'의 t를 구하면 얘는 vt라고 해서 velocity 속도.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하면 가속도. 자, x의 더블 프라임 즉 f의 더블 프라임의 t는 at acceleration이라고 하는데 accelerate라고 해야 되냐?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가속도 함수가 됩니다. 자, 이제 적분 배우실 거니까 미리 자, 적분하면 이쪽 방향으로가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러면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뭐야? 즉 dx dt가 dx dt 얘가 바로 뭐야? 시간에 대한 위치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무엇을 미분해서? x 위치를 미분하면 위치의 순간 변화율.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건 시간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야. 그러면 길이 함수를 미분하면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dl, dt가 시간에 따른 시간에 대한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 되는 거예요. 그럼 시간에 대한 넓이의 순간 변화율은 d 넓이 dt. 그러면 시간에 대한 부피의 순간 변화율은 d 부피 dt 이렇게 된다고요. 아시겠습니까? 뭐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222번 x는 4사인 2분의 파이 t 3 코사인 2분의 파이 t 파이팅! 그랬을 때 괄호 1번 t는 3에서의 속도 가속도 t는 3에서의 속도 가속
그러니까 3초일 때 얘 속도랑 가속도를 다 구하래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도함수, 이계도함수 다 구하셔야 되죠. 미분합니다. 사인 x를 미분하면 코사인 x. 그래서 4 코사인 2분의 파이 t. 그런데 괄호 안을 갖고 나와서 미분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곱하기 2분의 파이 더하기. 그런데 코사인은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니까 마이너스 3 사인 2분의 파이 t. 파이팅. 그래서 2분의 파이를 갖고 나와서 또 써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3을 갖다가 집어넣어서 속도 구하시면 되겠죠. 자, 더블 프라임입니다. 한 번 더 미분하셔야 되겠죠. 한 번 더 미분합시다. 자, 얘 미분하면은 코사인은 미분하면 사인 마이너스 사인이죠. 마이너스 사인 2분의 파이 t. 근데 갖고 나서 한 번 더 미분 2분의 파이 갖다 곱하셔야 되겠죠. 4분의 파이 곱하기 4니까 파이. 자, 다음 마이너스. 자,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코사인 2분의 파이 t. 2분의 파이 갖고 나서 갖다가 해주니까 4분의 3파이. 역시나 그냥 3 집어넣어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더 하지는 않을게요. 가로 2번입니다. P가 출발로 처음으로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T1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의 값을 구해라. 얘가 운동방향을 바꾼대요. 그럼 운동방향을 바꾼다는 얘기는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든가 속도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던가. 됐니? 즉 뭘 구해야 돼? 속도가 0이 되는 지점을 일단 구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속도가 0이 되는 방정식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러면은 T1에서 지금 문제에서 뭐래? 운동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T1이라고 했을 때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을 구하랬지. 그럼 T1을 집어넣으면 누가 0 돼? 속도가 0 돼야 되는 거지. T1에서 속도가 0이어야 되잖아. 운동방향 바꾸니까. 그래서 2분의 파이 곱하기 4 코사인 2분의 파이 T1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사인 2분의 파이 T2 T1. 이게 뭐다? 0이다. 다음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예요? 탄젠트 2분의 파이 T1 값을 구하래.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 양변을 코사인 2분의 파이 T1으로 양변 나눠버리자고. 그러면은 얘는 2파이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탄젠트 2분의 파이 T1이 되지. 됐죠? 정답 3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넘겨서 방정식 푸시면 3분의 4파이가 될 거예요. 3분의 4파이. 그러니까 T1을 구하기는 힘들어. 구할 수야 있지. 솔직히 방정식 풀면 되는 거니까. 근데 뭐 그걸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서 개가 짖네. 자, 225번을 해야 되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225번은 내가 다음번에 해줄게. 225번 선생님 보고 해달라고 하세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